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못 받는 이유를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매한 질문들 5가지를 제가 FAQ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애매한 5가지 FAQ. 먼저 기본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연소득이 얼마? 7천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해서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머지 여기는 좀 쉬울 거예요. 연소득은 7천만 원 미만 연끌로 했을 때 7천만 원 미만이면 된다. 이건 뭐 별거 아니고 청약통장 가입, 납입하고 이것도 별거 아닌데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랑 세대주의 요건이랑 그 다음에 이게 좀 까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질문 5가지 정리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있는 샀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청약 당첨됐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물어보는데 가능해요.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법상 준주택이에요. 그리고 분양받은 건 청약 받은 거는 주택 취득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에요. 뭐냐면 보통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거는 청약제도에서는 되게 깐깐하게 봐요. 청약제도에서는 내가 이제 뭐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또 분양을 받으면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청약제도 안에서 보통 되게 깐깐한 조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는 여기서는 청약 통장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이 세법상에서는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깐깐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법에선 즉 상식적으로 주택을 샀느냐 안 샀느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아파트를 보유했다 아니면 뭐 단독주택을 보유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청약제도 같은 거에서 청약 신청해서 내가 아파트에 당첨 분양이 되거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더 깐깐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많이 온 게 세대주 변경 예를 들어서 1년 풀로 했으면 깔끔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세대원이었는데 12월 31일 날 세대주로 바꿨어요. 이게 12월 31일이 과세 종료일이에요. 12월 31일이. 그래서 세대주 같은 경우는 세대원으로 계속 살다가 12월 31일 전까지만 세대주로 변경을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만 세대주면 된 거예요, 조건이. 이거 보면 이것도 제가 그 지리회신 같은 거에 보면 있는 글인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 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종 오해하는 게 보통 연말정산을 1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서류를 내지만 사실 이게 작년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2021년 1월에 서류를 내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2020년도에 대한 그 세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세대주 분류하는 이제 그 과세 종료일 기준이 2020년 12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집을 내가 잠깐 하루만 보였는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12월 31일 전에 집을 팔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주택을 샀냐 안 샀냐는 하루라도 보유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원도 보유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빠예요. 아빠가 이제 집을 갖고 있어요. 자가로. 이게 나예요. 그러면 아빠가 세대주고 내가 세대원이고 아빠가 집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세대원이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또 있죠. 그러면 아빠를 세대원으로 두고 내가 세대주로 바꾸면 되겠네. 나는 무주택이잖아. 무주택 세대주 아니야? 그런데 얘네 혜택을 못 봐요. 왜냐면 세대원인 아빠가 주택을 보유하기 때문에 여기도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실제로 하려면 아빠가 집이 없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세대주를 분리를 해서 아빠도 세대주고 나도 세대주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하면 세대원들이 집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집 주소지로 이제 세대주 분리가 안 되니까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빠가 집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서 세대주 분리하면 가능해요. 뭐 아빠가 아니면 뭐 친척집이나 이런 곳에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걸 없애려면 아예 세대주 분리를 해야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대원도 집을 보유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무주택 확인서 작년에 발급 안 했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거거든요. 이게 보면 홈택스에 있는 질문란에 있는 걸 제가 본 건데 좀 옛날 자료긴 한데 무주택 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인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서류를 내면 이거는 2020년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주택 확인서를 2021년 2월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조건이 다 만족한다는 가정에서요. 이게 많이 질문 오는 이유가 구글링에 보면 블로그나 뭐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 12월 중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얘가 더 어떻게 보면 홈택스에서 답해 놓은 거니까 더 오피셜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나중에 헷갈려 하지 말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확인서는 참고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이랑 등본을 떼가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내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그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그걸 하면 거기에 이제 청약 통장 납입한 내역이 뜨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쉽게 가능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고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옛날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2014년 이전에 청약 통장을 가입했는데 이때 소득 7천만 원 제약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2021년이 됐고 2020년 그 세금에 대한 거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규칙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2018년도부터는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4년 이전에 가입해도 예외 없다. 무주택 확인서는 과세기간 다음 해인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집을 무주택을 기준으로 하려면 내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주는 작년 세금 내는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31일까지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집 보유는 나만이 아니라 세대가 이렇게 묶여서 여기 세대원들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로 묶여 있을 때 아무도 주택을 하루라도 보유한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청약 당첨돼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참고로 청약 당첨해서 이 사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그 마지막에 이제 계약금 내고 이제 실제 이제 입주하기 전에 그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점이 이제 주택을 보유한 걸로 되는 거고.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청약 당첨돼도 아파트가 완성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택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세금에서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친다. 이제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